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김대남 씨라고 기억나시죠?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을 지냈던 인물이죠. 김대남 씨가 좀 유명해진 거는요.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요. 그 좌파 유튜버 이명수 씨하고 한동훈에 대한 공격사주 이 협업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막 미쳐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공격하면 뭐하지만 이명수 당신은 좌파 유튜버 아니냐. 좌파 쪽에서 공격하면은 우리 쪽에서 뭐 작업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으니까 네가 이명수 당신이 알아서 한동훈 공격해주면 여사님이 너를 얼마나 이뻐하겠느냐. 이렇게 이른바 한동훈에 대한 공격사주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끄러웠죠.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남 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작년 4월 총선에 용인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원모라고 윤통의 검찰 후배고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생병원 그 집 사위입니다. 그 집 사위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는데 이원모한테 공천에서 밀렸죠. 공천에서 밀려서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서울 보증보험인가 그 뭐 억대 연봉 받는 상임 감사로 내정까지 다 됐는데 저 공격사주 논란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그 꿀 직장도 그냥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대남 씨가요 어제 갑자기 뉴스에 또 아주 핵심 인물로 등장했는데 SBS가요 저녁 6시 34분에 단독으로 저 김대남 씨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 윤통 밑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사례다 하면서 이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민주당 관계자가요 언론에 이렇게 확인을 해줬네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5월 16일 이재명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의 본부장으로 영입이 됐다.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민주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의 부본부장. 근데 여기 본부장이 누구냐면은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교흥 의원이 요새 보수적 인사들 많이 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외연 확장 시도의 일환으로 이 김대남을 끌어들였다 하는 거고요. 김교흥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영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러니까 김대남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입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제 발로 걸어왔다. 제 발로 걸어왔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이 돕겠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김경우 의원이 이래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불이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인사다. 이재명 후보가 진영에 관계없이 모두를 아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는데 이 김대남 씨는요. SBS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이 내세운 대통합 비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으로부터 좀 이렇게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통령 만드는데 좀 동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받고 나서 누가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인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또 SBS에요. 윤통 흉까지 봤어요. 어제 부정선거 그 다큐멘터리 보러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선거로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선거를 치르는 마당에 그간 행보를 보니 한때 모신 대통령이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을 굳혔다. 내가 알고 있었던 대통령은 끝났다. 내 머릿속에서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지워버렸다. 그러면서 국민통합 이재명 새로운 대통령 만드는데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 이게 어젯밤 12시 자정을 넘어서 SBS에서 또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안희재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밤 12시 넘어서 12시 22분 그러니까 날짜가 오늘 5월 22일로 바뀌었어요. 이재명 선대위 합류를 철회를 했다. 그 SBS에 무슨 입장문을 김대남 씨가 보냈다고 합니다.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 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교흥 민주당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이 영입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김대남 본인이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받아준 것이다 했는데 이게 이 이재명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 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런데요, 사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는 분명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나와요. 정치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선대위 합류를 두고 민주당에선 아무리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게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한 중진 의원은 개별 의원들이 성과를 내려고 여기저기서 움직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좀 가려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라고 얘기했다. 이 중진 의원 외에도 선대위 내 일부 의원들이 김대남 전 행정관 영입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영입 인사 추천이 워낙 많다 보니 모든 인사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공격사주 정치 공작을 했던 김대남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받아 줄 수 있느냐. 뭔가 그래도 그런 낌새를 알아채고 김대남 씨가 다시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김문수 지지를 선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SBS에 얘기를 했어요. 김대남 씨가 선대위 참여를 제안해 주신 분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죠. 그 진심은 이해한다.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들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한다. 이제 한 시민으로서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개인적 결정이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참, 이 뭐 일종의 한여름밤이 소동이에요. 뭐예요 이게? 좀 허무 개그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끝나 버렸는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요.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페북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인데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경선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극좌 유튜버, 저 아까 보여준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씨죠.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습니다. 그 적나라한 녹음이 공개되었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 전화통화 녹음된 거.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은 작년 10월 제가 당대표로서 김대남의 공격 사주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 행위라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김대남 공격 사주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계획이 더 구체화되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당에 늘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적반하장 정치해온 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질은 흐려지고 당이 망가져 왔습니다. 김대남 씨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 갔다가 분위기 나쁘니 다시 우리 당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망친 구태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이거 해당 행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한 건데 나경원 의원이 작년에 뭐라고 했는지 그 기사 한번 볼까요? 한겨레신문 기사 보면요. 나경원, 김대남 당 차원 조사 지시는 한동훈의 해당 행위다. 당대표 보고 이게 진영을 팔아먹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 방송 나가서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좌파 유튜버랑 내통해갖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은 해당 행위죠. 근데 거꾸로 그 진상조사를 지시한 한동훈이 해당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CBS 라디오에 이게 보니까 2024년 10월 4일이네요. CBS 라디오에 나와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징계를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 하는데 계속 한 대표의 발언으로 이 문제를 크게 키워놔서 우리 진영이 손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야. 그리고요, 김대남 씨가 그때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랑 통화하면서 그때 총선백서 그 조정훈이 주도한 총선백서에 보면 당 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에서 70억 원 작년 총선 기간에 70억 원 여론조사 비용을 썼는데 그중 2건이 대권 주자 한동훈의 개인적인 조사로 썼다. 당비 횡령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허위 사실로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대외비였는데 이걸 어떻게 김대남이 알고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단독 플레이인지 김대남 단독 플레이인지 친윤들과 짜고 친 뭐 조직 플레이인지 이거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나경원이 그때 또 라디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친한계가 처음엔 꼭 대통령실이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 다음에는 친윤들을 상대로 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봐도 이건 굉장히 얕은 생각이다. 한 대표 측의 이런 행동은 좌파 진영의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어이가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어요. 나경원 의원님 우파의 유시민이 되렵니까?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그랬냐? 왜 제가 그때 우파의 유시민이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2002년이었어요. 유시민이 개혁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개혁당 내에서 여성 당원을 성폭행, 남성 당원이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 그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요 진상 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시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해일이 일고 있는데 지금 해일 조개나 죽고 있느냐? 진영의 이익을 위해 좌파 진영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마저
팔아먹은 사례다. 제가 그때 이제 유시민을 그렇게 이제 저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진영을 위해서 그럼 묻어두자. 유심히 그랬어요. 헤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조개나 죽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자꾸 이게 까발리면은 우리 진영 엄청난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이다.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이게 덮어두자. 그게 이제 유시민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진영 이익을 위해 인간적 양심마저 팔아먹은 그런 행위인데, 그럼 나경원 당신 다른 게 뭐냐? 우파의 유시민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김대남의 개인적 일탈인데 왜 이렇게 사건을 키우냐? 이게 이제 나경원의 그때 주장이었어.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진영에 손해를 끼치는 해당 행위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김대남이 작년 전당대회 때 7월 23일 그 전당대회 때 나경원 캠프 그 특보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나경원 당시 후보는요, 수십 명 특보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뭐 김대남하고 특별히 선거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가까운 참모가 아니었다. 이랬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도 했어요.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다는데 이 김대남 개인 일탈인데 왜 이렇게 사건을 키우느냐, 이렇게 한동훈을 직격했는데, 아니 개인 일탈인지 조직범죄인지 나경원이 어떻게 알아요? 가깝지도 않다면서요. 참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랬던 사람이 또 이제 이재명 캠프에 갔다가 또 뭐 그쪽에서 또 시큰둥해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뭐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고, 근데 뭐 나경원 의원은 어제 뭐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하던데, 참 이렇습니다. 당이 지금 당의 현실이 참 이렇다. 어제 대구 서문시장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진짜 보수를 복원해내야 됩니다. 윤건희와 완전히 절연하고 저 친윤 구태 기득권 정치도 완전히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보수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재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이 김대남의 이재명 캠프행 소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